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없는 단신들을 탈탈 털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버 바우어 소식이 오랜만에 들려왔는데요. 지난해 연평균 3,400만 달러에 해당되는 3년 1억 200만 달러 계약으로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었던 바우어는 12경기에서 8승 5패, 2.59를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하던 중인 6월 30일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성관계 도중 목을 심하게 조르는 등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게 여성의 주장이었는데요. 7월 3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바우어에 대해 행정휴직 명령을 내렸고 바우어는 출전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길어짐으로써 바우어는 결국 잔여 시즌을 완전히 날렸고 이는 다저스에게 큰 타격이 됐습니다. 반면 바우어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었는데요. 행정휴직은 연봉이 지급되기 때문에 바우어는 지난해 받기로 했던 연봉 2,800만 달러와 계약금 1,000만 달러, 총 3,800만 달러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우어 사건을 담당한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기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성이 바우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합의에 의했던 것이라는 바우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바우어는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지만 사무국은 그와 별개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형사 고발이 없더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정책을 위반했다고 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게 사무국과 선수노조의 합의사항입니다. 길면 시즌의 절반에 해당되는 81경기, 짧으면 20경기가 될 수 있는데요. 불기소가 된 만큼 출장 정지가 아주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장 정지는 행정휴직과 달리 연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무국이 징계를 하든 안 하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다저스가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바우어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바우어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다저스 선발진은 1선발 워커 뷰러, 2선발 훌리오 우리아스, 3선발 트레버 바우어, 4선발 토니 곤솔린, 5선발 앤드류 히니로 조정되면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팀에 큰 피해를 입힌 바우어를 다저스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바우어는 옵트아웃 권리가 있었지만 다저스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저스 소속으로 남아있는데요. 바우어는 내년과 내후년 각각 3,2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저는 애틀란타 팬인 이희영 위원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역시 가정폭력 문제를 일으킨 마르셀 오스나와 트레버 바우어를 바꾸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인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장면이 목격됨으로써 지난해 5월 30일 경찰에 체포됐던 오스나는 역시 조사 기간 동안 행정명령을 받아 잔여 시즌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오스나에게는 20경기 출장 정지가 내려졌고 소급 적용이 인정됨으로써 오스나는 정상적인 시즌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오스나가 바우어가 다른 건 동료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애틀란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파블로 산도발은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을 기다리는 대신 멕시코 리그와 계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다 시즌 중반 대체 선수로 KBO 리그에 오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애틀란타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던 산도발은 1,010번의 대타 타석에서 홈런 3방을 날리게 됩니다. 더 놀라웠던 건 홈런 3개의 내용이 동점 투런 홈런과 2대0 승리를 이끈 결승 투런 홈런, 그리고 경기를 뒤집는 3런 홈런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도발의 약발은 오래가지 못했고 7월 31일 애틀란타는 산도발을 주고 클리브랜드에서 에디 로사리오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클리브랜드는 연봉 감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산도발을 받자마자 방출하는데요. 로사리오가 NLCS MVP가 되면서 산도발은 어쨌든 애틀란타의 우승에 기여했고 애틀란타에서 경기를 출전했기 때문에 통산 4번째 우승 반지를 얻게 됐습니다.
맷 슈메이커는 요미우리와 계약했다고 합니다. 2018 시즌이 끝나고 에인절스에서 논텐더 방출이 됐던 슈메이커는 2019년 토론토와 1년 35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첫 5경기에서 3승 1.57로 출발이 좋았던 그는 하지만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2020년 토론토는 다시 슈메이커와 1년 420만 달러 계약을 맺는데요. 역시 5경기 만에 부상을 당하며 6경기 출장에 그친 슈메이커는 템파베이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토론토의 1선발 투수로 낙점됩니다. 몬토요 감독과 토론토 수뇌부의 생각은 슈메이커와 로비레이의 1+1 전략으로 1차전을 치른 다음 2차전에 류현진이 등판해 불펜 소모를 줄이고 3차전까지 가게 되면 다 쏟아붓겠다는 거였는데요. 1차전 선발로 나선 슈메이커는 35개의 공으로 3이닝 무실점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슈메이커의 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슈메이커를 더 끌고 갔으면 했지만 토론토는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고 레이는 4회 올라오자마자 랜디 아로사레나에게 선두타자 3루타를 맞고 폭투로 결승점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 류현진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난해 1년 200만 달러 계약으로 미네소타에 입단한 슈메이커는 16경기 3승 8패 8.06에 그친 후 방출을 당하는데요. 결국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슈메이커는 스플리터가 주무기이기 때문에 포크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한데요. 한때 메이저리그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위력을 잃은 슈메이커의 스플리터가 일본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뉴욕 양키스를 포함해 메이저리그에서 14년을 뛰었던 외야수 제럴드 윌리엄스가 향년 5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6년생인 윌리엄스는 오랫동안 암투병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윌리엄스의 사망 소식을 전한 건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릭 지터였습니다. 더스티 베이커를 행크 애런이 챙겼던 것처럼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 지터를 가장 잘 챙겨준 선배가 윌리엄스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럴드 윌리엄스 하면 생각나는 장면은 2000년 8월 30일 경기에서 템파베이의 1번 타자로 나섰다가 1회 첫 타석에서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공에 맞고 마운드에 돌진해 페드로에게 주먹을 날렸던 모습이었습니다. 페드로는 윌리엄스를 마친 후 8회까지 24타자 연속 퍼펙트를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9회 말 첫 타자 존 플레어티에게 안타를 맞아 노히트가 무산됩니다. 템파베이와 보스턴은 이날 사건 이후 한동안 빈볼을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콜로라도는 3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에 도달한 버드 블랙 감독에게 1년을 추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화 머니볼을 보면 아트하우 감독이 빌리빈 단장에게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선수단을 통솔할 수 없다고 압박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메이저리그 감독은 자리가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라면 이듬해 시즌이 보장된 채로 시즌을 시작하는 게 불문율입니다. 메이저리그 121승 투수였던 버드 블랙은 마이크 소시아 사단이었는데요. 7년 동안 에인절스의 투수 코치를 지낸 블랙은 2007년 전임 브루스 보치에 이어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감독이 됐고 9시즌을 이끌게 됩니다. 2015년 시즌 도중 경질된 블랙은 2017년 콜로라도의 감독이 됐는데요. 콜로라도의 창단 첫 투수 출신 감독이 된 블랙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와일드카드를 따내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지만 제프 브리디치 단장의 연이은 실책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구단주와 선수단이 충돌하게 되면서 콜로라도는 2019년부터 추락하게 됩니다. 어쨌든 늘 투수가 문제인 콜로라도로서는 블랙 말고는 대안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답답한 건 사무국과 선수노조, 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무국인데요. 이번 주에 공식적인 협상 자리는 없지만 양측의 협상 관계자들은 디즈니월드 인근 호텔에 상주하며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미셔너의 기자회견이 금요일에 있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겠습니다. 한편 다른 팀들보다도 더 초조하게 직장 폐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팀이 있는데요. 락아웃이 끝나면 무더기로 트레이드를 하고 리빌딩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오클랜드입니다. 현재 오클랜드는 맷 올슨과 맷 체프먼, 숀 머나야, 크리스 베싯, 루 트리비노 등 팀의 주축 선수를 모두 팔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